막 그냥 거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뷔페 같이. 빵 잔뜩. 그래서 저보고 저쪽에서 만나재요. 먹어야 되니까. 우리끼리 피크닉 하자는 식으로. 저 속에서는 이 사람을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이 사람을 다 버리고 그렇죠? 남편은 뭐 대명사와 맞아요. 사실 우리가 8살 차이거든요. 근데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오늘도 사실 8살 차이. 근데도 한림없이 막내 동생하고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하고 살면서 이렇게까지 철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막 자주 가는 그게 아니었는데 사실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교회를 모처럼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그 앞에서 그 헌금을 내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도 오래간만에 가니까 그 앞에서 이 남자가 쓰는 줄이 계속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넣고 이제 기도 잠깐 하고 이제 넣고 이제 가는데 유성 아빠는 거기 앞에서 한참 거의 한국 기도를 한 거예요. 헌금을 잡고 헌금을 잡고 넣지 않고 빨리 넣어야 되고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한참 뭐 통곡 기도를 해요. 큰 돈이었나요? 아니죠. 근데 그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딱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찬송가 이제 부는 이제 거기 이제 다 스케줄가 있잖아요. 찬송가가 이제 딱 나왔을 때는 너무 힘차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그거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떡해. 참석을 해서 내가 다 감동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옆에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설교 때는 또 이제 졸음이 또 금방 나기 시작하고 배고프다는 얘기 자꾸만 저한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다 같이 또 찬송가 또 부르자 하면 그때 또 신나게 이제 끝났으니까 애 데리고 가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쪽에 철이 안 들. 많죠. 엄살이 굉장히 많고. 최민수 씨가요? 예, 엄살이 많고 그리고 여기 너무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요. 왜냐면 굉장히 이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지금 겪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편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낌없이 아프다는 얘기를 잘해요. 아낌없이 조그만 순간이라도 안 놓쳐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조금 어떻다 뭐 어떻다 이런 거 꼭 표현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뭐가 달려있냐면요. 그 뭐를 받아내는 거를 굉장히 바래요. 아픈 순간에. 아니 굉장히 그 성의를 찾아요 저한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다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조금 찍어야 돼요. 항상 그런 이제 뭐 드라마를 조금 찍어야 되는 게 자기가 뭐 조금 이상하다 다른 때하고 다른 좀 어지러운 게 있네. 그럼 그게 제 큐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지러운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냥 거기에 그냥 왜 그러지 이게 아니고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거기에 성의를 제대로 받았다는 생각을 드니까 어떻게 어지럽지? 그러니까 볼 때 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까? 하면 소관이 뭐가 흔들리는 것 같아. 최민수 씨가 저는 가족이라는 그 존재를 굉장히 원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생을 가족을 찾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목말이었던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못 받은 환경, 못 받은 부모님의 사랑, 대화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아들들을 그냥 그렇게 큰 일 없이 이렇게 키워가는데 너무 하나하나를 기적같이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귀하게 자기가 못 받던 거니까. 못 받을 거니까요. 저는 별거 아닌데 다 그냥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가정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느끼고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 확인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이제 해석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본인은 거기 안에서 너무 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자기가 틀렸나? 자기만이 독특한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거는 사실 깨진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너는 성공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성격 이상하다, 그렇죠.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만 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듣고 자라오다 보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참 묘하게 준이는 나의 거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같게 느끼고 싶지는 않은데 같아요. 나름대로 좀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자꾸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이제 살자 이런 상상을 하면 남편이 갑자기 근데 잠깐만 준이가 없으면 그럼 나는 의미가 없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저한테 우리 집안은 딱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저희 남편, 저희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한테. 엄마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세 명이. 근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모르는 거지, 앞으로 일은. 근데 남편이 준아, 가급적이면은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준이가 먼저 떠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못 살아. 나는 정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잠깐만 하늘나라에 가면 준이가 없잖아.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또 여긴 또 로맨틱해지는 거예요. 여긴 또 로맨틱해지고 또 지금 난리 났어. 이거 어떻게 해? 먼저 갈 수도 없고 남을 있을 수도 없고. 그처를 떠돌아야 되는 거. 그처럼 떠돌아 그러면. 아니 왜 그처럼 떠돌아? 아니 가기도 못하고 그렇게 이거 잔. 그래서 제가 유성이 아빠한테 위로해준 제 나름대로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수준도 다 있다, 급이 있다. 그러니까 가봤자 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동안에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러면 그때 내가 도착하는 쯤에 우리 그때쯤에 잘 같이 만날 거다. 하늘나라도 우열만 있을 테니 저를 지금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려고 그랬을 때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작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정식으로 하러 갔는데 그때는 제가 마지막 대학교 시험까지도 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 정도로 급하게 우리가 이제 만나고 6개월 뒤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그때 알래스카에서 잠깐 겸사 이제 비행기 경유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나게 이제 비행기 타면서 이제 막 이제 놀고 그랬어요. 이제 베개 싸움하고 뭐 막 그러다가 갑자기 굉장히 진지해지더라고요, 남편이.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본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졌었나 봐요. 이 준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자라왔는데 한국까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저를 이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아마 그 무거운 부담을 느꼈나 봐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라운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뭘 믿고서는 한국에 가는 거니에요. 결혼했는데 그럼 어떻게 결혼했잖아 우리. 갑자기. 그래서 제가 속 안에 있는 원래 생각은 나도 모르겠어. 나도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결혼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쌓여 있지만 그때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가 내 마음인데. 나도 몰라. 나는 너무 무서워요. 이건데 그 얘기를 못 하겠던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쁜 가정을 만들어 갈 거고 그리고 우리 민수 씨를 이제 믿고 이제 제 남편이 될 거고 저는 이제 부인이 이제 될 그 준비를 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제 무릎에다 이렇게 딱 얹혀놓고 내 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손을 올렸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고 보고 있었어요.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눈물이 약간 생기면서 나한테 준아 나는 너무 미안해. 내가 지금 미쳤나 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 말을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근데 들었으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듣고 취소했어요. 아이, 지금 무슨 아니, 얘기야? 아니, 사람 만점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지금 와서 유정이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못 견뎌요. 막 그래서 울고 아유, 알죠. 지금 이 얘기하면은 저를 너무 잘 아니까요. 막 본인이 더 울어요. 막 울면서 내가 어떻게 준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데 내가 완전히 미쳤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게 돼요. 야, 이거 박수 받아야 박수? 아니지. 그때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다고 하잖아. 이거 지금 캐나다 최고의 치과 박사. 많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집에서 흉내를 얼마나 내는데요. 흉내를? 항상 흉내 내요. 그래요? 여기서는 못해요. 제가 유성이 아빠를 많이 놀리는데 근데 그 폼 잡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저만이 그거를 깎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누구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부인인데 이제 전화를 해. 근데 폼 잡고 있어요. 그죠? 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정이 아빠한테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아, 그럴 때마다 기분이 참 외롭고 좀 자기 너무 멀어. 너무 멀고 막 그런데 그래도 난데. 그래서 아유 그렇지 준아 너무 미안해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 그날 사실 기자분 뭐 몇 명 뭐 또 감독분 몇 명 뭐 이런 이게 중요한 일하는 자리예요.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집에서 좀 굉장히 초라한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 그냥 만든 장난기 노래들. 딸기 아빠 노래가 이 가족끼리만 아는 딸기 아빠 노래, 빡빡치킨, 뭐 웃기는 웃기는 거 많아요. 웃기는 거 많아요. 근데 유정이 아빠 맨날 샤워하고 집에 걸어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부른 노래? 부르는 동화 같은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절대 폼 잡을 때 해야 될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시키세요? 당연하죠. 제가 전화를 하면은 딱 이제 받아요. 그래서 네 마님 뭐 이렇게 네, 많이. 그러면 내가 그 딸기 아빠 노래가 조금 땡기는데 땡기는데. 조금 해주면 준아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니야. 그러면 어느 자리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면 나 또 외로워지네. 요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거기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마님이 전화했는데요. 제가 하나만 뭐 좀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그 앞에서 해요. 어디로 가고 안 가래요. 그게 들려요. 그러면 전화를 받아서 준아 됐어? 그리고 저는 배꼽 잡고 웃죠. 너무 재밌어서. 와, 진짜 멋있네요, 최민수 씨. 그런 거를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요 하루에 100만 건 나와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가정을 차렸었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같이 근데 거기 가가지고 또 호텔 방을 연결하는 호텔 방을 부탁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그냥 우리 같이 밤새도록 훌라도 하고 훌라 카드 게임 훌라도 하고 같이 수영장에 같이 가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세상에, 최민수 씨 정말 와. 신혼 때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남편이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그때 첫 아기 있었을 때 좀 도와주셔러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은 너무 오랫동안 못 뵌 친구분들 이제 하고 이제 어울리고 그러면은 남편도 막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장모님 친구들 만나는데. 장모님 친구분들 정말 친하더라고요. 15명 뭐 이렇게 누구 댁에서 이제 저녁 식사한다 그러면 맘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아니, 장모 여고 동창 모임에 왜 가요? 그것도 그래서 최민수 우리 씨가. 옛날에 제가 찾았으면
사진이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거기 한 남자가 거기 붙어 있는데 그게 제 남편인데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요.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하고 통하면은 유성이 오빠 전화 받고 받아요. 누구 이모님이라고 그리고 전화하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좀 달라요, 그게. 제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 유성이 아빠하고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한 사람은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다 알고 있고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는데요. 결혼 전에 이제 왔다 갔다 유성이 아빠가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캐나다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 많이 피곤하겠다 해가지고 방에 조금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쉬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잠옷까지도 갖고 와서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저희 부모님 그 집 앞에 현관에 그 층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2층으로 가거든요. 네, 돌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지나오니까 무슨 큰 덩어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이죠. 제 남편 될 사람. 근데 그거를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타고. 한 7살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아직도 서로 이렇게 좀 낯설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딱 미끄럼같이 내려오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못 본 척. 하려고 좀 배려해 주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못 본 척 했는데 이제 걸린 거예요. 제가 본 거.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조금 모자란 사람, 뭐 이상이 있는 사람 아닌가?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에 이제 토론토 와서 제가 이제 관광 많이 시켰죠. 근데 거기에 세계에서 아마 제일 높은 빌딩 중에서 하나일 거예요. CN 타워라고 굉장히 높은 거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 식당도 있고, 뭐 지하에 가면 뭐 이벤트 같이 뭐 게임하는 데도 많고. 쇼핑몰 같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23년 전에 이제 남편 결혼하자마자 우리 신혼 때 거기 갔는데 보통 한 8살, 9살짜리 아이들이 그 지하에서 이렇게 노는 그 레이저 총 쏴는 게 있어요. 깜깜한데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 레이저 건 하는 것 같은데 나 좀 할까? 그래서 제가 그렇지 뭐 재미삼아 생각했죠. 뭐 설마 그거를 진지하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등록하러 이제 딱 갔어요. 근데 거기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막 있고 그리고 성인도 몇 명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빠들 같이 이제 놀려주러 일부러 맞아주고 막 그렇죠. 그런 역할로 이제 간 건데 그 유리 창문이 있어요. 거기 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엄마들부터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불이 쫙 꺼지니까 이제 누가 누군지를 모르죠. 모르는데 너무 열심히 한 레이저 불이 여기에 불도 붙여 있는데 이 막 돌고 불로. 텀블링이 막 되고 텀블링 하면서 총알이 막 치치치치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활발적인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애가 어떤 아이인지 그렇죠. 적인 아이가 하나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점핑도 하고. 설마. 근데 몸이 좀 커 보여. 그래서 제가 설마 제 남편 아니겠지.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불이 딱 켜는 상태에 그 사람을 계속 집중했는데 제 남편인 거예요. 설마가 역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했던 사람들을 이제 모여놓고서는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에 남편의 그 총쏜 그 결과 쫙 올라갔는데 여기에 우리 안에 이 공간 안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 이긴 사람이 있다. 여기 역사에 처음이다. 이렇게. 많이 한 거. 근데
이런 그 옆에서 그 설명을 쫙 하고 있을 때 제 남편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근데 막상 뒤에 정말 애국가가 막 부르는 그 배경이 한국 대표로. 그게 대표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막 자세가 이렇게 쫙 피면서 그래서 제가 금메달 딴 거야. 이 사람 정말 진실인가? 근데 거기서 다 박수 치니까 다 너무너무 아주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옆에서 또 자랑한다고 준아, 오빠 너무 잘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돼? 네,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으로는 걱정이 됐죠. 어떡하니? 이 남자 어떻게 해요? 지금 8살 아이들하고 자기가 총싸움을 이겨냈다는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 큰일 났다. 근데 이미 결혼했어. 머물러. 위로의 박수. 울릴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에. 그러면 화가 나면 안 되지만 화가 나기 시작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영상 통화할 때 제가 만약에 제 남편이 다쳤어요. 그러면 보여주면 안 돼요. 너무 걱정하시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제가 한참 얘기를 해요. 절대로 다친 거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면 신경 쓰이니까. 근데 딱 영상 통화 저하고 부모님하고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남편은 뒤에서 그 기부스 있는 발을 막 들고 있어요. 제 뒤에.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민수 왜 그 발이 왜 저렇게 됐냐고 걱정이 돼. 그러면 제가 뒤에 보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엄마 아빠 나 이거 보라고. 자기 다쳤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영상 그 밑에 이러고 있어요. 남편한테 하지 말라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럼 남편은 막 신나게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제 손을 보면서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요. 그럼 부모님이 알잖아요. 그러면 민수 왜 얼굴이 갑자기 그래? 이렇게 된다고요. 굉장히 어색해지잖아요. 제가 나중에 혼은 내지만 뭐라고 막 그러죠. 그 앞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간 적이 있어요. 몇 번 안 돼요. 근데 그 가는 날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돼요, 제가. 집에 떠날 때 일단 많이 먹여줘요. 왜냐면 거기 학교에 도착하면 이제 거기 이제 간식같이 이제 어머니들이 다 갖고 온다고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이제 쉴 때 이제 나와서 이제 먹는 거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남편한테 잔뜩 먹여주고 이제 그 공연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진짜면 그래서 아들 이제 하는 거 보는데 거기서 또 잠이 들어요. 왜냐면 먹었으니까. 많이 먹였으니까. 깜깜하고 그죠? 음악도 잔잔하게 되니까 이제 혼자서 막 이러고 이제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일어나라고. 그래서 자꾸만 놀라면서 이랬는데 자꾸만 또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둬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보여요. 보이는 게. 자는 게. 아빠 자는 게. 그러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아니까. 애들이 아니까. 그래서 아빠가 또 자는구나. 근데 자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불이 켰어요. 이제 인터미션 이제 싫어. 중간에 이제 가는데 이제 불이 켰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준아 저기 바깥에 빵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던 것 같은 그것도 보였던 거예요.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가지 말자. 막 별 노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여기 있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도 다리 펴고 좀 가재요. 빨리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왔잖아요. 그죠? 음식 있는 거. 다 왔기 때문에 그 조그만 테이블에 다 모였다고요. 그리고 누가 먼저 모였겠어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먹게 냅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옆에 보니까 남편이 막 그냥 거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뷔페 같이. 이게 뷔페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만 먹고 이제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산같이 쌓여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큰 소리로 준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소름 끼쳐요. 준아! 아는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 남자 몰라요. 라고 얘기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이 이렇게 나가지고 제 망을 원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높이 오면서 아이들이 손 될까봐 빵 잔뜩. 그래서 저보고 저쪽에서 만나재요. 이거 먹어야 되니까. 우리끼리 피크닉 하자는 식으로. 저 속에서는 이 사람을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사람을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가면서도 이거를 또 이렇게 제끼 목을 이렇게 제끼면서 먹는 거 있죠, 빵을. 너무 맛있다고. 거야. 가면서. 그 저를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안 내려간다고. 안 내려간다고 목이 메인다고.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마실 거. 근데 이미 사인을 주니까 가질러 가야지 또.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망쳐놓는 말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